바보 온달과 평강공주. 옛날 온달이라는 나무꾼이 살았어요. 마음씨 착한 온달은 눈먼 어머니를 모시기 위해 나무를 해다 팔거나 때로는 집집마다 밥을 구걸하러 다니기도 했지요. 온달은 얼굴이 울퉁불퉁 못생긴 데다가 몸집도 커서 보기에 아주 우스꽝스러웠어요. 게다가 늘 희죽희죽 웃고 다녀서 사람들은 그를 바보 온달이라고 불렀어요. 저기 바보 온달이 온다. 하하하, 바보가 온다, 바보 온달. 아이들은 그를 보며 마구 놀려댔어요. 그래도 온달은 한 번도 화를 내지 않았대요. 바보 온달의 소문은 임금님 귀에까지 들어갔어요. 임금님에게는 평강이라는 어린 공주가 있었어요. 그런데 공주는 낮이고 밤이고 툭하면 울어대는 지독한 울보였어요. 한 번 울면 좀처럼 울음이 그치지 않는 공주에게 하루는 임금님이 말했어요. 어허, 그렇게 자꾸 울면 바보 온달에게 시집 보낼 테다. 그 뒤로 평강공주는 울 때마다 그 소리를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지요. 어느덧 평강공주는 아름다운 처녀가 되었어요. 임금님은 좋은 집안을 골라 평강공주를 시집 보내기로 결정했지요. 그러자 평강공주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어요. 아바마마, 어려서부터 저를 바보 온달에게 시집 보낸다고 하셨잖아요. 그건 내가 하도 울기에 장난삼아 한 말이란다. 아바마마는 만백성의 어버이십니다. 그런 분이 거짓말을 입에 담으시다니요. 저는 아바마마께서 어릴 때 정해주신 온달에게 시집 가겠습니다. 어허, 바보에게 어떻게 시집 간단 말이냐? 아바마마 제발 허락해 주세요. 듣기 싫다. 그따위 소리를 하려거든 대궐 밖으로 썩 나가거라. 크게 노한 임금님은 평강공주를 대궐에서 내쫓았어요. 대궐에서 쫓겨난 평강공주는 온달의 집을 찾아 나섰어요. 공주는 사람들에게 물어 마침내 온달이 사는 산속 오두막집에 도착했어요. 저 여기가 온달님 집인가요? 그렇소만, 댁은 위시우. 집에는 온달의 눈먼 어머니만 계셨어요. 평강공주는 공손히 절을 하고 말했어요. 저는 평강이라 합니다. 저를 며느리로 받아주세요. 아니 목소리를 들으니 귀하신 분인 것 같은데 그게 무슨 말이요? 당치 않은 소리니 어서 돌아가시구려. 평강공주는 온달을 찾아 산으로 올라가다가 나무를 해가지고 내려오는 온달과 마주쳤어요. 저는 평강이라 합니다. 온달님의 아내가 되고 싶어 먼 길을 왔답니다. 온달은 어여쁜 처녀가 말을 걸자 깜짝 놀라 소리쳤어요. 너는 분명 사람이 아니라 귀신일 것이다. 가까이 오지 마라. 그러고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후다닥 달아났어요. 한 걸음에 집으로 달려온 온달은 방문을 꼭꼭 걸어 잠갔어요. 문틈으로 살짝 내다보니 뒤따라온 평강공주가 살인문 밖에서 슬픈 얼굴로 서 있는 거예요. 해가 저물어 사방이 캄캄해졌는데도 평강공주는 자리를 뜨지 않고 그렇게 밤을 꼬박 새웠어요. 온달과 그의 어머니도 잠을 못 이루긴 마찬가지였지요. 이튿날 아침 온달의 어머니는 평강공주를 안으로 불러들였어요. 어찌하여 미천한 내 아들에게 시집을 오려 하시오. 보시다시피 우리 집은 너무 누추하여 귀한 분이 살 집이 못 된다오. 온달의 어머니가 평강공주를 다시 한번 말렸어요. 그러자 평강공주는 자신의 신분이며 그간의 사정을 자세히 말하고는 또 한 번 간곡히 청했지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온달님과 결혼하려고 마음먹은 몸입니다. 그러니 부디 저를 아내로 맞아주세요. 아무 말 없이 한참을 고민하던 온달이 드디어 말문을 열었어요. 진정 나처럼 보잘것없는 사람도 좋다면 당신과 결혼하고 싶소. 마침내 온달과 평강공주는 그날로 혼례를 올리고 부부가 되었어요.
평강공주는 대궐에서 나올 때 지니고 있던 금부치를 팔아 조그만 집도 사고 논이랑 밭도 샀어요. 온달은 평강공주에게 글도 배우고 무예도 익히기 시작했지요. 그렇게 세 식구는 오순도순 행복한 나날을 보냈어요. 그러던 어느 날 평강공주가 온달에게 말 한 피를 사오라고 했어요. 서방님, 튼튼하고 살찐 말이 아니라 비실비실하고 병들었어도 좋으니 대궐에서 나온 말을 사오세요. 온달은 평강공주가 시키는 대로 했어요. 아유, 저런 바보. 병든 말을 사다가 뭘 하려고 그런데? 마을 사람들은 자기들끼리 귓속말을 주고받으며 온달의 행동을 비웃었어요. 온달과 평강공주는 병든 말을 정성껏 돌보았어요. 병든 말은 하루가 다르게 살이 오르고 다리도 튼튼해졌지요. 어느새 다른 말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훌륭한 말이 되었어요. 대궐에서 나온 말은 모두 훌륭한 말이었기 때문에 병든 말이라도 잘만 기르면 다른 말보다 훨씬 뛰어날 수가 있었거든요. 서방님, 이제부터 이 말을 타고 무술 연습을 하세요. 온달은 평강공주의 말을 따라 열심히 무예를 닦았어요. 온달은 점점 몰라보게 씩씩하고 늠름한 젊은이가 되었어요. 그 무렵 나라에서 큰 사냥대회가 열렸어요. 그 대회는 임금님은 물론 무예가 뛰어난 장수들이 한자리에 모여 그동안 갈고 닦은 활솜씨를 겨루는 날이었어요. 온달도 그동안 기르던 말을 타고 대회에 나갔지요. 온달은 대회에 참가하던 사람 중 가장 빨리 달리고 또 가장 많은 짐승을 잡았어요. 저 젊은이는 누구래? 글쎄, 처음 보는 젊은인데 정말 대단한걸? 대회에 모인 사람들은 모두 칭찬을 아끼지 않았어요. 임금님이 온달을 가까이 불러 물었어요. 이름이 무엇인가? 온달이라 하옵니다. 뭐라고? 설마 바보 온달이라 불리던 그 온달이 아니겠지? 맞습니다. 저는 바보 온달입니다. 그게 사실인가? 그렇다면 내 사위가 아닌가? 허허허. 임금님은 크게 기뻐하며 온달을 장군으로 삼았어요. 그리고 평강공주를 불러 온달과 정식으로 혼인잔치를 열어주었지요. 장군이 된 온달은 여러 전쟁터에 나가 용감하게 싸웠어요. 언제나 맨 앞에서 적을 무찌르며 나라에 큰 공을 세웠지요. 임금님은 온달에게 높은 벼슬을 내려주었어요. 평강공주는 남편이 무척 자랑스러웠어요. 그렇게 세월이 흘러 온달은 더 큰 전쟁터에서 여느 때보다 용감히 싸우다 그만 적의 화살에 맞아 장렬히 전사하고 말았어요. 그런데 장사를 지내려 하자 온달을 장군의 관이 꿈쩍도 하지 않았어요. 슬피 울던 평강공주가 와서 관을 어루만지며 말했어요. 죽고 사는 것은 이미 결정되어 있으니 부디 마음 편히 가세요. 그러자 비로소 관이 움직여 장사를 지낼 수 있었대요.